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전격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격 그대로던데? 네,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국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미국이 인하하면 인하하고 미국이 올리면 계속 따라 올리고,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죠. 바로 2021년 설날 지금의 전익남을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영상 모델 3 폭풍 할인. 이때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경우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테슬라를 견제한다고 5,999만원 이하여야 보조금 100%, 그 이상이면은 보조금 50%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 보조금에 대해서 공격을 한 첫 번째 공격인데 그거 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IRA 가지고 좀 괴롭히는 건가? 네, 아무튼 간에 그때 말고는 대부분 따라갔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 모델 Y 그리고 모델 3가 할인을 했습니다. 이 할인폭이 모델 3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모델 SX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로 따지면 거의 1,000만원 이상씩 그렇게 할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델 Y의 할인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모델 Y 중에서도 롱레인지, 네, 롱레인지 가장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은 모델 Y 중에서도 롱레인지죠. 적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모델 Y가 이날을 무려 20%? 아니 잠깐만, 20%나 깎는다고? 아니 이거는 딜러 할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아우디나 특히 좀 폭스바겐 이런 계열들 연말에 갑자기 폭풍 할인 시작하죠. iX3 같은 경우도 폭풍 할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가를 그냥 20% 낮춰 버렸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왜 이렇게 가격 인하를 했을까? 당연히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모델 Y 같은 경우, 네, 누가 봐도 SUV죠. 실물로 봐도 SUV인데, 미국 성님들이 봤을 때는, 야, 모델 Y 그 정도 사이즈는 그냥 세단 아니냐? 세단은 55,000달러 이하여야 내가 보조금을 줄 거야. 야, 모델 Y, 야, 너 세단이지, 그 정도는. 이거, 형님, 이거 SUV인데요? 7인승 정도는 돼야 SUV지. 야, 역시 천조국의 나라답죠. 이 천조국에서는 펠리세이드 정도 가면은 그냥 중형 SUV 아닌가,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큰 펠리세이드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뭐든지 좀 크니까. 아무튼 간에 모델 Y 롱레인지 세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게 생겼더니 갑자기, 그래 모델 Y, 야, 좀 큰 세단이지, 야, 인정. 그리고 52,990불 이제 보조금을 100%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퍼포먼스는 좀만 더 내리면은 얘도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애매한 가격에? 아마 여기에 텍스 크레딧이나 뭔가 예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붙고 하면은 55,000달러 거의 근접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퍼포먼스는 그렇게 되면은 거의 57,000~58,000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는 그래도 좀 어떻게 사실 분, 이런 퍼포먼스 스펙을 느끼실 분들, 사실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저도 롱레인지 타지만 이건 다른 차입니다. 스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을 하실 분들, 이런 거 모실 분들은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보조금 상관없이 그냥 사세요. 네, 저는 볼륨 모델 롱레인지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가격 인하도 이렇게 했다. 대단합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요새 하도 테슬라가 가격을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인상해와가지고, 이 가격이면은 거의 모델 Y 초장기 처음 출시되고 나서는 그때 49,000불인가 그랬는데 얼마 안 올린 가격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가격을 말씀드려야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한 7,200, 7,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모델 Y 지금 8,499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7,200, 7,300 이렇게 떨어진다. 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가격이 책정되는 것,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고, 환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정하는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7천만원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내려올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박수칠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보조금이 지금 정책이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것까지 껴가지고, 특히 V2L 보조금, 이건 진짜 우리나라 좀 너무한데, 최근에 또 이게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대기아 IRA 약간은 좀 도와주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아마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이렇게 딜 같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EV6, 아이오닉5 이런 게 팔리지. 아무튼 간에 이게 모델 Y가 7천만원대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 받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래도 요새 보조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등록세 하면은 6천 후반대에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모델3 같은 경우도 좀 볼까요? 네, 모델3도 거의 한 10% 그 정도 선으로 인하를 많이 했어요. 이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트림이 좀 예상이 저는 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이에요. 지금은 후륜구동 모델 가장 기본 트림이죠. LF 배터리 한 60kWh 정도 탑재된 모델3 IWD 모델이 지금 6,400만원이지만 여기서 대충 10% 정도 깎아봐요. 그러면은 그냥 한 5,800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내년 보조금 제한이 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5,500이었는데 이게 5,700까지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5,500 맞추기 어렵거든. 우리 현대기아 형님들도 맞추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모델3는 미국의 할인폭에서 좀 더 할인하게 되면은 5,700 아래로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3 IWD도 언제 주문하든 다시 보조금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롱레인지는 가격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곧 있으면 주문창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뭐 감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긴 어려운데, 가격이 뭐 당연히 뭐 모델3 IWD와 퍼포먼스 그 사이겠죠. 정말 싸면 6,000 중후반. 제가 6,379만원에 샀었는데 그 가격보다는 살짝 좀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보조금 받고 하면은 6,000만원대에 좀 살 수 있는 모델3 롱레인지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죠. 와,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뭐 보조금 정책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할인폭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2,000은 좀 오반가? 그래도 6,999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또 모르죠. 뭐 잘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간에 미국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할인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시장은 뭐 끝났다고 좀 봐야죠. 원래도 테슬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이미 망한 줄 알아요. 야, 테슬라 재고 쌓이고, 야, 판매량도 저조하고, 또 아마도 엠모 그 공중파에서는 내일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 화제 뉴스에 더해서, 야, 얼마나 안 팔리면 저렇게 2,000만원씩 이렇게 할인하냐. 야, 고무줄이다. 아니, 가격을 인하하면은 좀 좋은 거 아닌가? 높이면은 뭐라고 하고 낮추면 뭐라고 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낮추는 게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뭐 EAP라든지 넣어주는지 아니면 무료 슈퍼차저 이런 거를 좀 주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좀 로열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분들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이게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 싫죠, 당연히.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오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델3, 모델Y 중고가가 미친듯이 떨어질 건데, 저는 이미 모델3 롱레인지 오너고,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중고차를 팔고 뭘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음 차도 그냥 무조건 테슬라거든요. 다음 차는 아마 저는 모델 S를 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몇 년 타야죠. 아무튼 다음 차도 테슬라인데, 그것보다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좀 테슬라를 경험해보고, 와, 이게 바로 신세계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테슬라를 접하지 않고 직접 오너가 되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봤잖아요. 그냥 뭐 뉴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다고 하면은 열심히 테슬라를 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모델3를 사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타보고 이렇게 OTA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겪어보면은 이건 카테고리가 다른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퍼졌으면, 이런 거를 많이 좀 경험해보고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전기차는 그냥 엔진 드러내고 뭐 드러내고 그냥 모터 넣고 배터리 넣은 그런 전기차에 그냥 지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들은. 하지만 테슬라는 진짜 소프트웨어 가지고도 굉장히 강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겪어보시고, 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 지금 여태까지 뭘 한 거지? 이런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 오너가 되시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많이 커지면은 그로 인한 이득은 다 테슬라 오너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슈퍼차저 인프라 확충,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테슬라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이런 슈퍼차저 인프라 확충에 쓴다고 하는데, 저는 좀 환영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레퍼럴 크레딧도 이제도 없죠. 그거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모델3, 모델Y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슈퍼차저도 있고 좀 FSD도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코리아가 좀 이렇게 많이 산다고? 본질을 덜어 현대기야? FSD 좀 우리가 좀 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좀 이렇게 유저 수가 늘어나는 게 힘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느낄 게 아니라 이런 거 공유해야지. 그래서 테슬라를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좀 희소식이다. 물론 테슬라가 완벽한 차는 아닌데 진짜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기 아쉬우니까 두 번째 소식. 테슬라 여기 사이트 보면은 뭐 안전성 얘기. 왜냐면은 제가 요새 진짜 모 공중파가 거의 뭐 사건이 저번 주인데 화재 얘기를 거의 뭐 매일 틀어놓더라고. 유튜브에 틀어도 그 실시간 방송으로 뜨더라고.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화재가 거의 뭐 2만 대인가 5만 대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건 가지고 지금 참 물론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문제죠. 문제인데 좀 과한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저도 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거 저도 이제 반대편을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 편향된 쪽만 그렇게 전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차량 안전성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 사고가 생각보다 잘 안 난다라는 거를 여기서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진한 파란색은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은 테슬라 그리고 미국 평균인데 사고 나는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보세요. 이거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600만 마일 정도를 뛰어야 오토파일럿으로 600만 마일 정도 뛰면은 사고 한 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안 켰을 때는 약 170만 마일 정도를 뛰면은 그때 사고 한 번 난대요. 근데 미국 평균 어떻죠? 거의 한 50만 마일 정도 운행하게 되면은 사건이 하나 정도 난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면서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차선을 막 이렇게 넘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키면은 이렇게 속도 조절이 거의 뭐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좀 정신이 딴 데 팔렸을 때도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감속 같은 걸 시켜주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키게 되면은 뭐 테슬라 오른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파일럿을 끄면은 정말 크레이지한 사람이 오토파일럿 키면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정말 할배 운전 이런 할배 운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운행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데 절대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뭐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모델3, NHTSA, 내셔널 미국 도로안전교통국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들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X도 그렇고 이미 결과 많지만 모델3 가지고 일단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실 NHTSA에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가지고 순위를 내진 않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광고를 하고 있죠. 좀 드라마틱한 이런 영상 자료가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앞에 이 아래를 찍은 겁니다. 이게 내연차인데 어떻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빔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게 진짜 단단한 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좀 찌그러지는 거고 이렇게 정면 충돌했을 때 어떻죠? 앞에 모터 이런 게 있지만 굉장히 자그맣죠. 거의 엑셀이랑 거의 뭐 붙어있다시피 한데 반면 엔진차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뭐 이런 뭐 변속기도 있고 엔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앞에 부딪히게 되면 엔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센 충격에서는 엔진이 이렇게 운전석 쪽까지 들이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쭉 들어오죠. 이렇게 이러면은 운전자의 발 쪽이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사고 났는데 어디 박았는데 좀 이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손상받아서일 가능성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테슬라는 그런 거에서부터 완벽히는 아니죠.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면 충돌했을 때 앞에 빔이 부딪히면은 이미 부딪힌 충격이 오는 순간 이미 이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들 이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브랜드 회사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적의 에어백이 터질지 정말 미친듯이 AR을 돌려가지고 그 결과값을 OTA로 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어백 같은 것도 적시적소에 잘 터져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 터져줘야 좀 덜 다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에어백 잘 터지고 이렇게 들고 와도 여기 운전석까지 뭔가 들어올 만한 게 마땅히 없죠.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쫙 잡아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 기둥 있죠. 만약에 좀 이런 거에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여기 정면 충돌했을 때 여기 기둥이 있을 때 박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여기 테슬라를 이렇게 수직으로 온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데 이렇게 오는 부분은 약간 좀 취약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전부 다 이런 걸로 깔 수가 없어요.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동그란 빔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원통 가운데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테슬라가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훅 찌그러지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여기를 박았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들고 오는 것들이 좀 많죠. 하지만 테슬라는 엔진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엔진 없으니까 뭔가 들어올 만한 게 없고, 여기 있는 모터나 뭐 히트펌프나 이런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막아주면서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근데 여기 엔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운전석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쩡하다는 거. 예,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도 얘가 구조물이 이렇게 삐 접히면서 더 안 들어가게. 물론 이 기둥이 좀 약간 좀 날카롭다 이러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도로에는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다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박더라도 항상 뭐 안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덜 영향을 받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 전체 프레임이 휘어버리죠. 살짝 이렇게 들어오죠. 힘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박더라도 다소 좀 안전하게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이 배터리 쪽인데, 그래도 테슬라는 그나마 배터리 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죠. 뭐 테슬라 모델 Y 사고 영상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개된 것들, 노출된 것들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냥 뭐 날아갑니다. 셀들이 날아다녀요. 셀들 보면 다 건전지가 생겨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안 날아가고 안에서 뭔가 터져봐요. 각각의 셀들 사이에 이런 뭐 격벽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를 최대한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파우치랑은 그래도 좀 다르죠.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2, 3초 만에 갑자기 이렇게 확 불타고 이러면 진짜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최대한 막아가면서 뭔가 도망갈 시간을 최대한 좀 주려는 그런 흔적들이 제가 여기서 좀 공유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연구한 내용도 아니고 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언젠간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델 X 저번에 가만히 있는데 불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는 제대로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료들을 얼핏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불 나더라도 정말 최대한 막으려는 그런 장치들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아무튼 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강성인데, 이 렉서스 ES350 이거 굉장히 단단한 차인데, 옆에서 받으면 보세요. 어떻게 받치는지. 여기 A필러 옆 B필러 여기 운전석 쪽인데 훅 들어오죠. 운전석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 정도면 사람까지 다치는 수준인데 안 들어와 얘는. 튕겨내. 뭐야 이거 강성 어떻게 한 거냐. 이거는 다른 전기차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렉서스 ES와 다르게 이 전기차들은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무게가 또 상당하죠.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무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무게가 중량이 좀 나가면 나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충격량은 뭐 이 받았을 때 구조물이 차를 받는 힘과 이 모델 3가 이 구조물을 때리는 힘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해요. 그때 질량이 좀 중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게다가 강성 자체가 위에 뭐 A필러 이쪽도 있지만 이 바닥의 강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배터리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자체가 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와, 진짜 안 찌그러지죠? 대단한 거 아닌가? 참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지붕 충돌, 이거 유리라서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차체 하중에 3배까지 견딜 수 있게 이 강화 유리, 그러니까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그런 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뭔가 좀 꾹 들어가는 뭔가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유리, 그런 강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대체로 좀 아마 지금 역사상 가장 단단한 차라는 거, 안전한 차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NLCTS에서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하는 거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기차 시대는 좀 새로운 메소드가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오늘 제대로 밝혀드리진 않겠지만 NLCTS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메소드 프로토콜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토콜 평가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충격 났을 때 불이 어떻게 나는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퍼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들이 빨리 좀 마련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해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이런 전기차 제조사들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테슬라를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테슬라 오너도 되려 흥분되는, 좀 좋아하는 많은 테슬라 오너가 다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그런 할인율을 가지고 오면은 전기차 테슬라 아마
아마 올해도 거의 뭐 2만 대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미국은 뭐 말할 필요 없지. 미국은 어떡합니까? 이 EV6 같은 경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IRA, EV6나 아이오닉 5 보조금 없어도 잘 팔린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IRA 기준으로 거의 뭐 1000대 이하로 갑자기 진짜 판매량이 기하급감했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카니발은 거의 뭐 그 세그먼트에서는 무적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카니발 말고 오디세이를 사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EV6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편의성 많고 좀 좋아 보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또 마냥 또 그게 필요해?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는 거. 더구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국산차고 테슬라 슈퍼차저 인프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FSD 베타는 정말 넘사벽이죠. 거기에다 가격이나 모델 Y 롱레인지가 보조금 받고 해도 안 받아도 거의 뭐 EV6보다 싼 것 같던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아.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선택지가 사실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진짜 어지간하면 EV6나 뭐 아이오닉5 이런 차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다. 보조금 받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EV6나 아이오닉5 뭐 이 협상 같은 게 잘 돼가지고. 근데 보조금 받아도 상대가 이거 될까?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해. 이렇게 좀 좋아지면서 약간 또 갑자기 또 불안해. 우리나라 현대기아 밥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협력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잘 돼야 되는 거 맞는데 유럽도 문제야. 유럽도 인하했어요, 여러분. 중국 뭐 우리나라 브랜드 거의 뭐 진출했냐 마냐 그런 수준이고 테슬라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 이래도 남으니까. 다른 브랜드는 지금 가격을 어떻게든 올리고 최근에 또 제네시스 GV60도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는 한참 올릴 때는 미친듯이 올리더니 가격을 이렇게 미친듯이 깎아. 진짜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좀 테슬라 오너가 되시고 좀 이제 국내 테슬라 오너들의 힘도 좀 생기고 테슬라 슈퍼차도 많이 쌓이고 FSD 베타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